피터야, 웬디야, 오랜만이지? 엄마가 오늘은 걸작 소설 한 편을 들려줄게. 제목은 불 지피기. 잭 런던이라는 소설가야.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아주 독특하게 그린 소설이야. 한번 들어봐. 음, 5편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을 들려줄게. 시작한다. 불 지피기. 잭 런던. 동이 텄을 때 날은 추웠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사나이가 유콘 강가의 주도로를 벗어나 흙으로 된 높은 기슭에 올랐을 때는 지독하게 춥고 잿빛도 더했다. 그가 오른 곳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아 자국이 뚜렷하지 않은 길이 울창한 전나무 숲을 뚫고 동쪽으로 나 있었다. 가파른 기슭을 올라왔기 때문에 사나이는 꼭대기에서 숨을 돌리려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이라도 하듯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9시였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으나 해는 보이지 않았고 나올 기색도 없었다. 맑은 날씨였지만 사물의 위에는 아침을 어둡게 하는 미묘한 우울함 같은 것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관보자기처럼 덮여 있었다. 그렇다고 사나이가 걱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해가 없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해를 본 지도 며칠이 지났다. 그는 며칠이 더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둥근 해가 그나마 정남쪽 하늘 끝에 잠깐 보일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해는 그렇게 잠깐 보이다가 곧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사나이는 자기가 온 길을 힐끗 돌아다 보았다. 폭이 1마일이나 되는 유콘강이 3피트 정도의 얼음 밑으로 흐르고 있었다. 얼음 위에는 얼음 두께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다. 눈은 순백색이었고 빈결기에 얼음이 엉겨 있는 곳에서는 물결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북쪽이건 남쪽이건 눈에 보이는 것은 흰색뿐이었으며 예외라면 머리카락같이 가느다랗고 검은 선이 꼬불꼬불 이어져 있다는 점이었다. 이 선은 전나무로 뒤덮인 섬 부근에서 시작하여 남쪽까지 이어지고 저 너머 북쪽으로도 이어지는데 북쪽 끝에 있는 전나무로 뒤덮인 또 하나의 섬 뒤편에서 끝이 났다. 이 머리카락 같은 검은 선은 길이었다. 이 길은 바로 주도로로 남쪽으로 500마일 가면 칠쿠트 고개를 지나 다이얼을 거쳐 바다로 이어지고 북쪽으로 70마일 가면 도우손에 거기서 1000마일 정도 더 가면 눌레토에 도달하게 되며 1500마일 정도 더 가면 종국에는 베링해의 세인트 마이클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신비롭게 멀리 뻗어 있어 머리카락같이 가늘어 보이는 길, 해가 없는 하늘, 엄청난 추위, 그 어느 것도 사나이에게는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했다. 그가 이러한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이 땅에서는 소위 체카쿼라고 불리는 신참이었다. 사실 이번 겨울도 그가 맞는 첫 번째 겨울이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상상력의 결핍이었다. 그는 세상 일에 재빠르고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저 세상 일의 겉에 대해서만 그렇지 그것의 깊은 뜻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다. 화씨로 마이너스 50도의 온도이니 물이 어느 온도인 32도에서부터 따지면 영하 80도 정도가 되는 셈이다. 이런 기온을 불편할 정도의 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받아들였을 뿐 어떤 한계 내의 열과 추위에서만 살 수 있는 온혈 동물로서의 자신의 나약함과 인간 전체의 나약함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영생불멸이라는 추측의 차원이라든가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 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에게 마이너스 50도라는 기온은 그저 고통스러운 동상을 뜻했다. 또 마이너스 50도란 그것에 대비하여 장갑을 끼고 귀마개를 하고 모카신이라는 따뜻한 신을 신고
두꺼운 양말을 신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것이 마이너스 50도였다. 이런 것 말고 그 이상의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에게 도무지 들지 않았다. 몸을 돌려 길을 계속 가다가 그는 얼마나 추운지 알아보기 위해 침을 뱉었다. 침이 날카롭게 파열음을 내며 얼어붙어 그를 놀라게 했다. 다시 침을 뱉었다. 그러자 채 눈에 떨어지기도 전에 침이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마이너스 50도에서는 침이 눈 위에서 얼어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공중에서 얼어붙는 것이었다. 마이너스 50도 이하는 분명했지만 정확히 얼마나 추운지는 몰랐다. 그러나 기온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핸더슨 수로의 왼쪽 갈래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곳에는 동료들이 이미 와 있을 것이다. 그가 우회로를 따라가는 동안 동료들은 인디언 수로 지방으로부터 산을 넘어 그곳에 이미 도착해 있을 것이다. 그가 우회로를 따라가는 이유는 봄에 유콘강 기슭에 있는 섬들에서 통나무 배를 내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6시까지는 도착하리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물론 약간 어두워진 다음이겠지만 먼저 온 동료들이 불을 지피고 따뜻한 저녁밥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점심 얘기를 하자면 그는 재킷 밑으로 불룩 나온 꾸러미를 손으로 눌러보았다. 점심 꾸러미는 손수건으로 싸서 셔츠 안에 넣어 직접 살에 닿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스켓빵을 얼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비스켓빵으로 점심을 할 생각을 하고는 기분이 좋아서 혼자 웃음 지었다. 비스켓빵을 잘라 가른 후 베이컨 기름에 푹 적시고 그 안에 큼직한 베이컨 한 조각을 튀겨 넣은 것이 그가 먹을 점심이었다. 그는 큼직한 전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접어들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눈썰매가 지나간 후로 1피트의 눈이 왔던 것이다. 썰매 없이 홀가분하게 다니니까 기분이 좋았다. 사실 그가 갖고 있는 것이라곤 손수건에 싼 점심뿐이었다. 하지만 추위에 놀랐다. 장갑 낀 손으로 감각 없는 코와 광대뼈를 문지르면서 정말 추운 날씨라고 생각했다. 구레나룻이 무성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튀어나온 광대뼈와 차가운 대기에 돌출해 있는 얼얼한 코를 보호할 수는 없었다. 사나이의 뒤에는 그 지방 고유의 에스키모 개인 늑대개 한 마리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잿빛 털로 뒤덮여 있고 사촌격인 야생 늑대와 겉으로나 기질로나 거의 다르지 않았다. 개도 이 혹한에 기가 꺾여 있었다. 개는 지금이 길을 나설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인간의 판단보다는 개의 본능이 더 정확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기온은 그저 50도를 밑돌 정도가 아니었다. 60도를 밑돌 때보다 더 추웠고 70도를 밑돌 때보다 더 추웠다. 실제로는 기온이 마이너스 75도였다. 물이 어는 온도가 32도니 마이너스 75도란 영하 107도인 셈이다. 개가 온도 따위에 대해서 알 리 없고 아마 인간만큼 분명하게 머릿속으로 혹한을 의식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짐승에게는 본능이란 게 있었다. 그래서 개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위협적인 공포를 느꼈고 이 공포 때문에 기가 죽은 채 인간의 발 뒤꿈치를 살금살금 따라오고 있었다. 또 이 공포 때문에 개는 사나이가 조금이라도 여느 때와 다른 몸짓을 하게 되면 사나이에게 무언가를 묻는 듯한 눈초리를 보냈다. 마치 사나이가 야영하거나 어딘가에 피할 곳을 찾아 불을 피우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개는 불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불이 필요했다. 그것도 아니면 눈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바깥 공기를 피해 몸을 웅크리고 있기를 바랐다. 개의 입김이 얼어붙어 털 위에 고운 서리처럼 달려 있었는데 얼어붙은 입김 때문에 개의 뺨이며 주둥이, 눈썹 부분이 특히 하얗게 보였다. 사나이의 붉은 턱수염과 콧수염에도 마찬가지로 서리가 내렸는데 개의 것보다 더 단단했다. 이렇듯 쌓이는 모든 것은 고드름처럼 얼어붙었고 고드름은 사나이가 따뜻한 입김을 내뿜을 때마다 점점 길어졌다. 사나이는 담배를 씹고 있었는데 고드름 끝이 입을 막고 있어서
담배즙을 뱉어도 턱에 달라붙었다. 그 결과 턱 수염은 호박처럼 누렇고 단단하게 굳었고 점점 길어만 갔다. 그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수염은 유리같이 작은 조각으로 부서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나이는 달라붙어 있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것은 이 지방에서라면 흡연가가 물어야 할 벌금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2번 정도 이 같은 갑작스런 추위에 외출을 한 적이 있었다. 그의 기억으로는 그때도 이렇게까지 춥지는 않았다. 당시 60 마일이라는 곳에 있던 알코올 온도계로 기온이 각각 마이너스 50도와 마이너스 55도였다. 피터야, 웬디야, 오늘은 첫 번째 편 여기서 마감할게. 잘 들었어? 잘 자. 내일 또 만나.